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좀 어떠셨나요? 큰 폭으로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반등을 보여줬죠. 정말 강한 반등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롱바디 양봉이 발생했어요. 누가 이걸 발생시켰냐? 외국인이죠. 외국인이다. 외국인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바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켓으로 상승한다 라는 건 담보할 수 없지만 여기가 바닥 부근은 맞구나 라는 시그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게 페이크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매우 여겨진다라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비틀어지긴 했지만 역머리 역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어떤 재밌는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옛날에 스터디할 때 이거를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짝꿍댕이 쌍바닥. 약간 요렇게 되는 거. 여기서 이게 있으면 역머리 역경이잖아요. 짝꿍댕이 쌍바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때는 완벽하게 역머리 역경이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요것도 뭐 다 간단하게 발생하긴 했죠. 뭐 약간 요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억지고 일단은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다. 바닥권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최소 행보가 가능한 구간이 됐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서도 상승했잖아요. 뭐 그 뒤에 하락하긴 했지만 이건 다른 이슈겠죠.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했지만 과도한 하락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RSI 등 지표가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간 주간 코스피 봉을 봤을 때 RSI가 좀 단기적인 바닥 시그널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체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실적 발표가 나올 겁니다. 테슬라, 넷플릭스 등 기술주 중심으로 나오죠. 주택 데이터. 지금 주택에 대한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는 그 소비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죠. 중국 GDP. 지금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거의 확정이 됐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만 관련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뭐 우리가 제쳐두고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휘말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했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인버스 비중을 굉장히 확대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약간 블랙 스완처럼 다가오고 있다.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 다음에 엔화 시장 개입. 일본의 금융 당국이 엔화가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 바닥을 잡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라인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 신라젠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의 중심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는 현재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라젠은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상증자 같은 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공시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금 조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확약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금이 조달될 거다라는 게 보이죠. 자금 조달은 증자입니다. 증자인데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주주 배정 증자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투심이 망가질 거거든요. 자,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11월 12일까지는 오버행이 없겠구나라는 게 좀 여겨집니다.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다. 이건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 상환인데요. 자, 오늘 이 현상을 간 다음에 3년상은 못 갔죠. 3년상 못 가고 좀 크게 상승하다가 점진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점이 돼서는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밝혀진 겁니다. 결과론이에요. 결과론. 확실하게 밝혀진 겁니다. 근데 공매도 상환이 일어날 거라고는 미리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미리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상승을 하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온갖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정말 온갖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래서 투자주의,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는 그 투자주의 종목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늘 공매도 대차를 얼만큼 상환했는지 보세요. 450만 주 상환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상환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00만 주, 그거의 4배 이상의
대차 상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대차 상환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사서 대차를 상환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봐도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상환한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그 주가는 2.8%밖에 못 올랐습니다. 2.8%도 많이 오른 거죠. 예. 하루 만에 2.8% 오르는 건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2.8%씩 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크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상환이 일어났는데 그 상승을 2.8%밖에 못했다는 건 정말 외국인 기관이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가지고 놀았다. 신라젠 개미들을 가지고 놀았고 시장을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3일 뒤에 보입니다. 이게 정말 불합리한 시스템인데 이걸 왜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산정에 대한 그 이슈가 있어서 3일 기간을 주고 이건 또 자진신고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만약에 제가 힘이 생기면 이런 건 정말 다 진짜 때려잡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개인 투자자 이렇게 했어봐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아무튼 외국인 기관이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얘들은 외국인 기관을 챙겨줄 수밖에 없겠죠. 그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쟤네가 이해하는 거랑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 우리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욕하면 되는 거예요. 욕하고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드러내서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공론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인플루언서를 자처하면서 시작했던 이유도 다 이런 거예요. 정말 불합리한 거를 마음껏 얘기하고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같이 그 이슈를 짚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맨날 앞장서서 하는 거고 아무튼 다 떠나서 공매도 잔고가 첫날에 100만 주가 줄었어요. 예, 640만 주 잔고가 530만 주가 됐습니다. 100만 주가 넘게 줄었어요. 첫날에 그 대차 상환은 얼마 됐죠? 17만 주 됐습니다. 맞지도 않아요. 숫자가 맞지도 않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100만 주 줄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차 상환이 100만 주, 450만 주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겠죠? 왜 이러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을 좀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추정의 영역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도 제가 궁금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거래 정지 전 당시에 외국인은 지금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이 공매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특정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상장 폐지를 확실시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확실시했었다. 근데 지금 거래 재개가 됐잖아요. 거래 재개가 됐는데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태로 거래 재개가 된 게 아니고 생각보다 괜찮은 상태가 됐어요. 자금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경영진 리스크도 해소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봤을 때 예상 외의 전개인데 이거?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매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지금 상환 양만 봐도 알겠죠. 투매를 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그래서 얘들은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될 거야. 휴지 쪽에 될 거야. 그때 내가 다 상환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멘붕에 빠졌는데 여기서 개미들이 그 일치 단합해서 상한가를 계속 밀어버렸으면 얘들은 지금 망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스팸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차트도 좀 조정하면서 상승하지 못하게 지금 막은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자, 공매도를 상환한다는 것만 해서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는 뭐죠? 비쌀 때 공매도를 합니다.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쌀 때 사서 갚는 겁니다. 맞죠? 저 갑이 잘못됐다. 예. 비읍시읒. 예. 제가 비읍시읒인가 봅니다. 예. 피읍입니다. 자, 갚는 체계입니다. 근데 지금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지만 즉 지금 가격이 그들에게는 싼 가격이라는 겁니다. 공매도를 상환한다는 액션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비쌀 때 하고 쌀 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다 빼고 사는 거죠. 지금 사고 있잖아요. 공매도를 사서 지금 갚고 있잖아요. 그럼 뭐죠? 싸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대우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에게는 싼 가격이라는 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중장기 모멘텀은 아직 부재한 상태예요. 예. 단순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가지고 있었고 거래 재개된 상태에서 한 2, 3년상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오늘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크게는 안 했어요. 크게 안 했습니다. 크게 안 했고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상황만 보고 학습만 해보세요. 예. 리스크는 제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그냥 어떻게 될까? 저게 맞을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약간 그런 정보 공유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이런 종목에 트레이딩 하다가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차피 손절의 영역은 확실하게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2달 정도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최대 2달이에요. 최대 2달. 왜냐하면 한 달은 일단 오버행이 걸리고 그 다음 2달째부터 또 오버행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오버행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그
그 다음에 좀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이 밑에 것들 안 지웠는데 이런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상한가 간다라고 하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포함해서 지금 11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 큰 장은 아니죠. 지금 2조 조금 넘게 매수했는데요. 기관 이 호랑 말코 같은 매국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특히 뭐 연기금 이런 애들은 진짜 금융투자 애들은 뭐 차치하죠. 얘들은 단기적인 좀 매동을 보는 애들이니까. 그래도 뭐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이러고 있으니까 얘들은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은 11일 정도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왜 매수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뭐 이것도 당연한 거겠죠. 근 2년 만에 최저가 영역에 왔잖아요. 지금 얘들이 얼마나 그리던 상황이겠습니까? 코스피 막 3천 넘어가고 난리 나고 있을 때는 손가락 빨고 있었잖아요. 외국인들 자기들 코로나 때 판단 잘못해가지고 근 2년 만에 최저가 영역에 왔고 JP 모건 같은 애들은 악재 뉴스만 살포하고 있죠. 그 사이에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 통곡에 계곡을 만든 다음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유히 물량을 흡수하고 있죠. 반대 매매 같은 것들. 자, 단기 중장기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강달러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비싸고 하락할 것 같으면 안 사겠죠, 애들이. 단기적으로 뭐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사고 있다. 요 정도 확률밖에 없는 거예요.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크게 나올 건데 개미들이 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잠깐 브레이크 밟는 용도로 샀다라는 거는 뭐 나름 논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그게 아닌 이상 당연히 단기 중장기적으로 싸니까 샀겠죠. 그럼 뭘 사고 있을까요, 애들이? 어떤 종목 중심으로 담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볼 수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중심으로 사고 있다. 보시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고요. 하이닉스 두 개에서 거의 뭐 쓸어 담았죠. 지금 네이버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네이버를 이렇게 판 것 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은 매수가 잡혀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뭐 저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죠. 한국항공우주는 제 포트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고, 또 뭐 있죠? 없네요. 아무튼 요런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코스닥을 봤을 때 바이오 중심으로 사고 있어요. 신라젠. 그 다음에 HLB. 저 HLB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 있고, 시젠도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젠. 레고캠 바이오, 뭐, 제이시스 메디컬, 뭐, 노터스, 바이오니아, 박셀바이오, 유바이오 전부 다 바이오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종목 중심으로 사고 있다. 현재 외국인도. 개미들은 지금 죽어라 손절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다 매수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개인이랑 기관이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은 지금 웃으면서 담고 있습니다. 뭐 JP모건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심각한 악재의 결합으로 미국 및 글로벌 경제는 향후 6개월에서 9개월 내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11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도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또 미래가 이 현재 상황을 재단해 주겠죠. 나중 되면. 근데 현재 봤을 때는 되게 이면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 진짜 근데 고품격 방송이니까 저런 호랑말코 같은 놈이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경제는 지독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 추세지만 미국보다 다른 모든 곳이 더 나쁩니다. 아, 그래요? 니들이 잘해야지 왜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과 건전한 정책의 부족입니다. 니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들이 금리 올리고 지들이 달러 찍어내고 강달러 유도해서 자기들 미국에 대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기축통화니까 강한 거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전 진짜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위엄도 없고 자기들이 초래한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을 모르고 그 누가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른 나라 다 망가뜨리고 있고 다들 기축통화로 써주니까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되면 페트로 위안 뭐 이런 위협을 좀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개별 종목 매매에 집중해야 된다. 정책 관련주 바이오 리오프닝. 바이오 관련 일정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면역 항암 악해, 류마티스 악해, 알츠하이머 악해, 미국 혈액 악해, JP모건 헬스케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